여러분, 편안한 밤 되고 계신가요? 오늘도 고단했던 하루를 마무리하며 편안한 밤을 위한 따뜻한 이야기 20편을 준비했습니다. 삶의 지혜와 감동이 담긴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포근히 감싸고 평온한 잠자리로 안내하길 바랍니다.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천천히 눈을 감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세요.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달빛 아래의 나무. 옛날 깊은 산골짜기 마을 한가운데에는 오래된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수백 년을 살아오며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신비한 나무였지요. 나무가 특별한 이유는 밤이 되면 가지 끝에서 은은한 달빛이 퍼져나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나무를 달빛 나무라 불렀습니다. 이 마을에 한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젊은 시절 많은 시련을 겪어왔고 나이가 들어서도 걱정과 불안이 많았습니다. 밤이 되면 생각이 꼬리를 물어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았죠. 오늘도 잠이 안 오는구나.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잠 못 이루던 밤에 마을 끝자락의 달빛 나무를 찾았습니다. 달빛이 부드럽게 퍼지는 나무 아래에 앉아보니 신기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나무는 속삭이듯 잔잔한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앉아 걱정을 내려놓으세요. 당신이 겪은 모든 것은 이미 지나간 바람입니다. 할머니는 나무에 기대어 숨을 깊이 내쉬었습니다. 나무의 부드러운 속삭임은 달빛을 타고 흐르며 할머니의 마음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렇구나, 지나간 일에 매달려 살았구나. 이젠 놓아줘야지. 그날 밤 할머니는 마을로 돌아가 평생 처음으로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그 후로도 마을 사람들은 불안한 날이면 달빛 나무를 찾아와 마음을 비웠고 나무는 그들을 조용히 위로해 주었습니다. 세상에 지친 마음을 위로하는 나무. 그 나무가 오늘 당신의 마음에도 달빛을 비추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제 걱정은 잠시 내려두고 조용히 눈을 감아 보세요. 달빛이 당신을 지켜줄 겁니다. 고요한 호수의 비밀. 깊은 숲속에 고요한 호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호수는 신비하게도 밤이 되면 물결이 잔잔해지며 마치 거울처럼 하늘을 비추곤 했습니다. 이곳에는 하나의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호수에 가서 자신의 마음을 비춰보면 어떤 고민이든 사라진다. 마을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노인은 평생 열심히 살았지만 이제는 자식들과도 멀어지고 외로움만이 남아 밤마다 뒤척이기 일쑤였습니다. 어느 날 노인은 호수의 전설을 떠올리며 조심스레 호수를 찾아갔습니다. 호수에 도착하자 물결 하나 없는 맑은 수면이 하늘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호숫가에 앉아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젊은 시절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게 나였지. 참 열심히 살았구나. 호수는 속삭였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해왔어요.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로해도 괜찮아요. 노인은 그날 처음으로 자신의 노고를 스스로 인정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물결이 잔잔히 번지며 노인의 슬픔과 외로움을 조금씩 씻어내는 듯했습니다. 그날 밤 노인은 돌아와 편안한 잠에 들었고 꿈속에서도 맑은 호수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도 가끔은 자신의 마음을 비춰보세요. 그동안 참 잘해왔다고 스스로를 다독여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밤 고요한 호수가 당신을 위로해 줄 겁니다. 별을 세는 할아버지. 산골 마을 언덕 위에는 별을 세는 할아버지가 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밤 마을 아이들을 불러 모아 별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먼 길도 마다하지 않았죠. 이 별 하나는 너의 첫걸음을 기념한 별이란다. 저 별은 내가 가장 행복했던 날 생긴 별이야. 아이들은 별 하나하나에 얽힌 이야기를 들으며 꿈꾸듯 행복해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할아버지는 한 소녀를 만났습니다. 소녀는 말없이 언덕 위에 앉아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소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 제 별이 없는 것 같아요. 늘 외롭고 쓸쓸하니까요. 할아버지는 잠시 하늘을 보더니 손을 내밀었습니다. 내 별은 저기 있단다. 보이지 않을 뿐이지. 내가 이곳에 와서 이렇게 마음을 나눌 때마다 저 별은 조금씩 더 밝아질 거야. 소녀는 처음으로 미소 지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날 밤 소녀는 따뜻한 별빛을 맞으며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별들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당신이 외롭다고 느낄 때도 당신의 별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만의 별이 조용히 당신을 비추고 있을 겁니다. 바람이 들려주는 이야기. 바람이 가장 잘 머무는 들판이 있었습니다. 이곳의 바람은 다른 곳과 달랐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하게 사람들의 귓가에 속삭이며 지나갔습니다. 너무 힘들지. 잠시 나에게 기대어 쉬어가렴. 마을의 한 할머니는 매일 저녁 바람의 들판을 찾아가 잠깐 눈을 감곤 했습니다. 바람은 할머니의 머리칼을 쓰다듬으며 젊은 날의 추억과 소중한 기억들을 되살려 주었습니다. 그 시절 참 좋았지. 그때의 나도, 지금의 나도 다 괜찮아. 할머니는 바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의 짐을 조금씩 덜어냈습니다. 바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힘든 하루를 내가 가져갈게. 이젠 편히 쉬어도 괜찮아. 당신도 오늘 밤 바람의 속삭임에 귀 기울여 보세요. 바람이 당신의 걱정을 날려보내고 따뜻하게 안아줄 겁니다. 느림보 마을의 거북이. 깊은 산속 작은 마을에는 느림보 거북이가 살았습니다. 거북이는 느릿느릿한 걸음걸이로 마을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주었지요. 천천히 걸어도 괜찮아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니까요. 사람들은 처음엔 거북이의 느린 걸음을 답답하게 여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말이 마음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을에는 늘 바쁘게만 살아온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무엇이든 서둘러야 직성이 풀렸고 잠을 자는 시간마저 아까워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이 따라주지 않았고 불안과 초조함에 시달리며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노인은 느림보 거북이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처럼 조급한 마음을 잠재울 수 있을까? 거북이는 웃으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나와 함께 걸어볼까요? 거북이는 노인을 데리고 마을 끝자락의 들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걸음을 맞추려 애쓰던 노인은 어느새 깊은 숨을 내쉬기 시작했고 주변의 꽃과 나무, 하늘의 구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이 있었구나. 거북이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동안 너무 서둘러서 보지 못한 것들이지요. 삶은 천천히 걸을 때 더 많이 보입니다. 그날 밤 노인은 오랜만에 평온한 마음으로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느림보 거북이는 그날 이후에도 마을 사람들에게 천천히 걷는 법을 알려주며 마음의 평화를 선물했습니다. 고양이의 따뜻한 품. 어느 작은 마을에 유난히 온화하고 다정한 고양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고양이는 마을 사람들에게 언제나 조용히 다가가 품을 내어 주었죠. 사람들은 이 고양이를 위로의 고양이라 불렀습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이 고양이를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지만 나이가
들어 혼자 남게 되자 외로움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고양이는 아무 말 없이 할머니의 곁에 다가가 조용히 무릎에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엔 어색했지만 고양이의 따뜻한 체온과 부드러운 숨소리에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가끔은 이렇게 누군가에게 기대도 되겠지. 고양이는 마치 할머니의 말을 이해한다는 듯 부드럽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오랜만에 외롭지 않은 밤을 보냈고 깊은 잠에 들며 행복한 꿈을 꾸었습니다. 이 고양이는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누구에게나 품을 내어주었고 사람들은 그 품에서 잠시나마 위안을 얻고 평화로운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별빛 도서관. 산속 깊은 곳에 별빛 도서관이라는 신비한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이곳의 책들은 모두 별빛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책장을 넘길 때마다 부드러운 빛이 퍼져나가며 이야기가 속삭이듯 들려왔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공부만 하며 살았고 나이가 들어서도 쉬지 않고 무언가를 배우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마음이 허전하고 지쳐만 갔습니다. 어느 날 그는 우연히 별빛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도서관의 주인이 말했습니다. 이곳의 책은 당신이 진정 원하던 이야기를 들려줄 겁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책 한 권을 펼쳤습니다. 책은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배웠습니다. 이젠 배움이 아닌 쉬어갈 시간이 필요합니다. 책 속의 부드러운 별빛이 그의 눈과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책을 덮으며 처음으로 가벼운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나에게 너무 엄격했구나. 이젠 좀 쉬어도 되겠지. 그날 밤 할아버지는 별빛 도서관을 떠올리며 깊고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지팡이 할아버지의 기적. 어느 산골 마을에 나무로 지팡이를 만들어주는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늘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말했습니다. 이 지팡이는 당신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당신을 지탱해 줄 겁니다. 한 노인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난 이제 몸도 마음도 지쳐버렸어. 나를 지탱해 줄 힘이 없네. 할아버지는 노인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는 특별한 지팡이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지팡이에는 아주 작은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견뎌왔습니다. 이제는 당신을 믿으세요. 노인은 그날부터 지팡이를 짚고 조용히 산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걸을 때마다 그의 마음이 가벼워졌고 조금씩 기운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노인은 지팡이를 머리맡에 두고 처음으로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그가 평생 들어주지 못했던 자신의 마음이 지팡이와 함께 그를 지탱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노을의 노래. 작은 바닷가 마을에는 저녁이면 아름다운 노을이 지는 곳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곳을 노을의 노래라 불렀습니다. 노을은 마치 노래하듯 부드럽고 따뜻하게 바다를 감쌌습니다. 한 할머니가 매일 저녁 이곳에 찾아와 말없이 노을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할머니는 혼자 남은 시간들이 외롭고 두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을이 말을 걸었습니다. 하루의 끝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이제는 당신도 당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할머니는 노을의 따뜻함을 가슴 깊이 새기며 눈을 감았습니다. 노을의 노래는 바닷바람을 타고 할머니의 마음을 어루만졌고 그날 밤 할머니는 긴 세월의 외로움에서 벗어나 평온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노을이 당신에게 속삭입니다. 모든 하루는 소중했고 내일도 괜찮을 거예요. 나무의 편지. 마을 한가운데에는
아주 오래된 커다란 나무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나무를 위로의 나무라고 불렀습니다. 나무는 계절마다 변하는 잎과 바람에 실려오는 소리로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한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며 살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혼자가 되었고 세상에 대한 섭섭함과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잠들기만 하면 지나간 일들이 꿈에 나타나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는 마을의 오래된 나무 아래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나무가 바람을 타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어요? 할아버지는 나무의 말을 듣고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나는 봄에는 새싹을 틔우고 여름에는 그늘을 만들어주고 가을에는 낙엽을 떨구고 겨울에는 홀로 서 있지요. 하지만 나에게 후회는 없어요. 나의 잎과 열매는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으니까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들고 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무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도 그래요. 당신이 살아온 시간들은 모두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그 순간들이 당신을 지금의 당신으로 만든 거예요. 이젠 당신 자신에게 편지를 써보세요. 괜찮다고 말해주세요. 그날 밤 할아버지는 나무의 말을 떠올리며 조용히 자신의 마음에 편지를 썼습니다. 괜찮다. 잘 살아왔다. 이젠 편히 쉬어도 된다. 마음속 후회와 미련이 한 장의 편지처럼 바람에 날아가 버린 듯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깊고 평온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나무는 그날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용히 위로를 전해 주었습니다. 숲속의 오두막과 소녀의 꿈. 깊은 숲속에 낡은 오두막이 있었습니다. 오두막에는 젊은 시절 화가였던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죠. 그는 언젠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겠다는 꿈을 가졌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자신이 그 꿈을 이루지 못했다고 생각하며 외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숲으로 놀러 온 소녀가 길을 잃고 오두막을 발견했습니다. 소녀는 밝게 웃으며 말했죠. 할아버지, 여기서 뭐 하고 계세요? 할아버지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단다. 꿈이란 건 젊었을 때나 꾸는 것이지. 소녀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꿈이었는데요?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 것이었지. 하지만 지금은 늦었단다. 소녀는 고개를 저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꿈은 절대 늦지 않아요. 저랑 함께 그림을 그려요. 그날부터 소녀는 매일 오두막을 찾아와 그림을 그리고 할아버지는 그 소녀를 가르쳤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은 예전처럼 매끄럽게 움직이지 않았지만 소녀의 열정과 밝은 에너지가 그를 조금씩 바꿔놓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 할아버지와 소녀는 오두막의 모든 벽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푸른 하늘, 흐드러진 꽃밭, 반짝이는 별들까지. 오두막은 마치 살아 숨쉬는 예술 작품처럼 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녀는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 오두막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에요. 여기서 할아버지의 꿈이 이루어졌잖아요. 그제야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꿈은 그저 한 폭의 그림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요. 할아버지와 소녀의 그림은 시간이 지나도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빛났고 오두막은 숲 속의 명소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 되었습니다. 오래된 시계와 영원한 약속. 한적한 시골 마을. 한 노인은 오래된 시계를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계는 그의 아내와의 결혼 선물로 매일 아침 그 시계를 바라보며
사랑을 되새기곤 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시계는 멈춰 버렸습니다. 노인은 고쳐보려 했지만 시계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시계를 고치지 않고도 아내를 기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을 지나던 한 젊은 시계공이 노인을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이 시계를 고쳐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노인은 거절하려 했지만 젊은 시계공의 간절한 눈빛에 결국 시계를 맡겼습니다. 며칠 뒤 시계공은 시계를 가져와 다시 작동시키며 말했습니다. 이 시계는 멈춘 게 아니었어요. 단지 다시 사랑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노인은 시계가 다시 똑딱이는 소리를 듣고 미소 지었습니다. 시계는 마치 아내와의 추억을 다시금 되살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 시계는 우리 둘만의 시간을 지켜주는군요. 노인은 이후로도 매일 아침 시계를 바라보며 아내와의 사랑을 기억했고, 그 사랑은 그의 마음 속에서 영원히 살아 있었습니다. 사라진 연못과 마을의 희망. 작은 마을에는 한때 맑고 깨끗한 연못이 있었습니다. 연못은 마을 사람들의 자랑이었지만 세월이 흐르며 관리가 소홀해져 점점 말라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못을 잊고 각자 바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 할머니가 마을의 아이들과 함께 연못을 되살리겠다고 나섰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엔 별 관심이 없었지만 할머니의 진심 어린 부탁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아이들은 연못에 물을 붓고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할머니는 아이들에게 연못에 얽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며 희망을 심어주었죠. 몇 달 뒤 연못에는 다시 물이 차올랐고 마을은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와 아이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연못 주변에 작은 정원을 만들어 그들의 노력을 기념했습니다. 연못은 그저 물이 고인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을 사람들의 희망과 협동의 상징이 되었고 모두에게 소중한 장소로 남았습니다. 할아버지의 비밀 정원. 어느 시골 마을에 조용히 살던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해가 뜰 때마다 어딘가로 나가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어디로 가는지 궁금했지만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 아이 하나가 호기심에 따라가 보았습니다. 할아버지가 간 곳은 숲속의 작은 정원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온갖 꽃과 나무가 자라고 있었고 할아버지는 그것들을 정성껏 돌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이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서 뭘 하세요? 할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정원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가꾸는 곳이란다. 이곳에서 모든 추억이 살아 숨쉬지. 아이와 마을 사람들은 할아버지의 정원을 돌보며 잊고 지냈던 자연과의 교감을 되찾았습니다. 작은 배와 끝나지 않은 항해. 바닷가 마을의 한 노인은 늘 작은 배를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바다를 항해하며 꿈을 찾아다녔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한 소년이 그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바다를 항해하고 싶어요. 노인은 소년을 데리고 오래된 배를 정비하며 항해의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배로 가까운 섬까지 항해했고 소년은 그곳에서 자연의 아름다움과 용기를 배웠습니다. 노인은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나의 꿈은 이루지 못했지만 내가 내 뒤를 이어 바다를 누비길 바란다. 소년은 노인의 소망을 가슴에 새기며 훗날 훌륭한 항해사가 되었습니다. 고양이와 할머니의 특별한 약속. 작은 시골 마을에 혼자 사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고양이 한 마리를 키웠는데 그 고양이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할머니는 점점 병약해졌고 고양이는 할머니를 떠나지 않고 곁을 지켰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고양이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없더라도 내가 마을 사람들을 잘 돌봐줘야 해. 약속할 수 있겠니? 고양이는 마치 이해한다는 듯 할머니에게 몸을 비볐습니다. 얼마 후 할머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고양이는 마을 사람들에게 다가가며 마치 할머니의 빈자리를 채우려는 듯 행동했습니다. 외로운 사람에게 다가가 위로를 주고 아픈 사람 곁에서 자리를 지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양이가 할머니의 특별한 선물이라고 믿으며 그를 소중히 돌봤습니다. 고양이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마을의 희망과 사랑의 상징으로 남았습니다. 기억의 나무와 약속의 별, 깊은 산 속에 오래된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나무는 수백 년 동안 그곳에 서 있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추억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나무 아래에서 약속을 한 연인들, 가족의 소풍, 그리고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모두 나무의 나이테에 새겨졌습니다. 그 나무 곁에는 혼자 사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나무 아래로 나와 오래된 이야기를 떠올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노인은 나무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이 나무는 우리의 모든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어. 내 이야기도 새겨보지 않겠니? 마을 아이들이 나무 아래 모여들었고 노인은 그들에게 자신의 젊은 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이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각자의 꿈을 떠올렸습니다. 몇 년 후 나무는 폭풍에 쓰러질 뻔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모여 나무를 지켰습니다. 그 나무는 다시 힘을 되찾았고 세대를 이어 사랑받는 마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오래된 피아노와 소년의 멜로디. 한 작은 마을에 오래된 피아노가 있었습니다. 그 피아노는 한때 화려한 연주회장에서 연주되었지만 세월이 지나며 소유자의 손을 거쳐 결국 마을의 낡은 창고에 방치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소년이 창고에서 그 피아노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먼지를 털어내고 피아노 앞에 앉아 한 음 눌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지나가던 노인이 말을 걸었습니다. 그 피아노는 정말 특별한 사연을 가지고 있단다. 노인은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한때 피아니스트를 꿈꿨지만 전쟁으로 인해 그 꿈을 접어야 했다고요. 소년은 노인의 이야기에 감동을 받아 피아노를 배워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노인은 소년에게 피아노를 가르쳤고 둘은 매일 함께 연주하며 음악으로 우정을 나눴습니다. 시간이 흘러 소년은 마을에서 열린 작은 연주회에서 피아노를 연주하게 되었고 노인은 눈물을 흘리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피아노의 멜로디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고 소년과 노인의 특별한 우정은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감동을 남겼습니다. 강아지와 편지 봉투. 마을의 한 노인은 매일 산책을 하며 강아지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노인의 강아지는 특히 마을의 우체통 근처를 좋아했는데 그 이유는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과 마주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노인이 세상을 떠나고 강아지만 남게 되었습니다. 강아지는 매일 우체통 옆에서 주인을 기다리듯 앉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던 중 한 아이가 강아지에게 편지 봉투를 물려주며 말했습니다. 이 편지를 노인 할아버지께 전해줄 수 있겠니? 강아지는 기뻐하며 그 편지를 물고 노인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이후로도 아이들은 강아지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편지에는 노인을 그리워하는 마음, 강아지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었죠. 강아지는 마치 자신의 임무를 다하듯 매일 편지를 배달하며 마을 사람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노인은 떠났지만 강아지와 편지는 마을 사람들에게 따뜻한 추억과 사랑을 남겨주었습니다. 별빛 가득한 도서관. 마을에는 작은 도서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점점 도서관을 찾지 않았고 책들은 먼지가 쌓인 채 방치되었습니다. 도서관을 관리하던 할아버지는 걱정스러웠지만 어떻게 할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한 소녀가 도서관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책들을 별빛처럼 빛나게 할 수 있나요? 할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영감을 얻었습니다. 그는 소녀와 함께 도서관에 작은 별 모양의 조명을 설치하고 책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는 밤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날 밤 도서관에 모였고 할아버지는 책 속 이야기를 마치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 생생하게 들려주었습니다. 그 후로 도서관은 매주 별빛 독서의 밤을 열었고 마을 사람들은 책과 이야기에 매료되었습니다. 도서관은 다시 마을의 중심이 되었고 할아버지와 소녀의 아이디어는 세대를 넘어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 동화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위로와 희망을 전했기를 바랍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수면 동화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삶의 여정에서 작은 순간들도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수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밤도 깊고 편안한 잠 이루시길 바랍니다. 달빛이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